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당원 동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비대면 당원 교육을 1부, 2부 두 영상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대구 동구갑 당원 교육 1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당명 및 로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정강정책. 두 번째는 우리 당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시작으로 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와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원 현황 및 목표 소개, 그리고 온라인 당원 가입을 마지막으로 일부를 마칠 예정입니다. 새로운 당명으로 선정된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힘을 주고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 되는 국민의힘은 붉은색을 중심으로 흰색과 파란색을 보조로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혁신과 생명의 붉은색은 밝은 내일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의 정열과 진취적 자세를 나타내는 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민입니다. 새 정강정책안은 강령, 우리의 믿음, 기본정책의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강령에 관련된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우리 당 강력의 시작을 여는 제목입니다. 이념과 진영에 따라 국민을 편가르는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우리의 믿음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이 제목 안에 담았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민 통합과 미래 변화를 앞장서서 이끄는 혁신과 개혁,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기반으로 역사관, 시대 정신, 핵심 정책 기조가 강령의 전체적인 얼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강령을 보면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확연한 변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라는 문장이 새로이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적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소모적인 역사 논쟁을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 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적시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뿌리를 굳건히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내일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핵심 기조를 기회와 공정, 미래 변화 선도, 노동의 존중, 경제적 자립 등 약자와의 동행,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외교 안보 등 주요 분야로 압축해서 거시적인 당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공정과 정의에 관한 의제를 제일 우선 배치했고 과거 우리 정당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노동의 문제뿐 아니라 양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이슈를 포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거 진보정당에서 앞세웠던 의제일지라도 우리 정당에서 선제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강령에 확보했습니다. 각 당의 정강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핵심 기조 등 여러 의제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당의 신념과 믿음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정강정책 개정 작업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고 당원이 아닌 국민께서 보시더라도 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구나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 아래 10가지 10년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넘치는 사회를 꿈꾸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이런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조로부터 축적된 경험이 보다 나은 현재를 이뤄왔다고 믿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설 때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인식할 뿐 아니라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가 가장 겸손하고 정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권력은 분립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런 우리의 10가지 믿음이 정당 구성원의 행동과 당의 핵심 기조 설정, 정책 구현 방향에 연결되어 지속 가능한 당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장은 우리 당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영어로 리버럴 디모크러시, 즉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 이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용어인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란 지배로부터의 자유, 즉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전체주의나 권위주의처럼 통치자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공포스러운 현상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주목해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존재로 서로 소통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합의나 설득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였고 지키고 가꿀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였으며 그렇기에 사랑할 만한 가치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법치가 필요합니다. 법치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잣대가 통용될 수 있는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같이 가는 이유입니다. 자유가 제한되지 않으면 누구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자유의 역설을 상기해 본다면 법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자유를 증진시키는 공동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승복의 태도가 민주사회에서 중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진정한 정치 참여는 준법 행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고 말할 때 투표행위나 공청회에 대한 참여 혹은 집회나 시위에 대한 참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는 민주정치의 본질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정치란 정파적인 행위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일, 즉 공화정을 창안한 고대 로마인들이 레스푸블리카라고 불렀던 현상을 다루는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 참여의 우선적 영역은 집회나 시위에 대한 참여가 아닌
대표적인 공동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질서와 절제를 전제로 자유를 보장하는 개념인 법치주의. 법이야말로 시민들 사이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왜 항상 시장경제와 함께 주목을 받는 걸까요? 시장경제가 민주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이나 기업이 선택의 자유의지에 따라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경제 주체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는 자유인을 전제로 하며 거래 당사자 외의 힘이 거래에 개입되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자유인들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커다란 책임감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가 정신으로 부르며 기업가 정신은 기업인 개개인들이 효율과 창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시연하고 시장에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가 존립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자유민주국가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주목할 때 우리는 시장경제를 단순히 효율과 경쟁, 생산성 극대화라는 경제체제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이 자유에 대해 갖는 사회 정치적 의미와 기능에 있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극복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상복지와 가격 통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통제 등의 급진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를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고 경제 유인을 축소시킴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손상시킵니다. 즉, 세금 내는 사람들을 줄이고 세금 쓰는 사람을 더 늘리면서 이는 결국 재정 파탄과 경제 파탄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경제 정책 중 소득 주도 성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습니다. 고용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생산한 상품의 판매에 있습니다. 상품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비용을 높이면 고용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모두 고용 문제를 야기하며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서 석유 산업을 국영화하고 여기서 나온 돈을 무상복지에 돌렸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에 국가 자원을 무제한으로 투입한 셈입니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경제가 얼어붙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뒤따랐습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가 사회주의식 가격 통제에 들어가자 당연히 공급이 줄었으며 이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은 바닥이 났고 식량이 부족해 국민은 이를 구입하려 국경을 넘을 지경으로 국가 경제가 파산 지경에 이르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항상 저지르는 고의적인 실수와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자체로만 보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통해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노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은 물론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실업난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에는 우리가 당연히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고정 상여금이나 많은 수당들이 제외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는 등 왜곡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점을 무시한 채 고용시장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고용비용 인상 및 고용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최저임금제 또한 단순한 가격 통제지만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또한 고용시장을 왜곡합니다. 초과근로 수당으로 소득을 벌던 근로자는 손해를 보며 사용자도 생산 과정의 문제로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제도를 아무런 검토 없이 실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경향은 지난 2년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사회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정부 개입 및 규제 강화 이외에도 국민소득 대비 중앙정부의 지출의 비율이 증가하거나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면서 지출을 올립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정한 국가 채무 비율은 4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국가 채무가 40%를 넘게 되면 재정 지출을 경제 성장률만큼 증가시키기 어렵게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현 정부 임기가 끝난 직후 다음 정권에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2010년 이후 줄곧 17%대였다가 2016년 18.3%대로 오른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19.9%, 지난해엔 첫 20%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은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문제는 문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조세 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에 비해 빠르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성장 정책 없이 미래 세대의 부담만 전가하는 경제 정책만 펼치고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면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며 새로운 경제혁명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 지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지속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혁신체제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성을 개혁하고 정당한 보상체제의 혁신, 그리고 반기업 정책을 청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인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그리고 도전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건전한 사회 경제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구 감소기의 재정 안정 및 합리적인 조세체제를 구축하는 재정체제의 혁신을 거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기업 법규를 정비하고 사적 자치 강화, 정부 규제 혁신 및 정책 개혁을 통해 시장 경제 정책을 확립해야 합니다. 시장 경제를 강화하는 길만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압축 성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 어떤 나라보다 빠른 시간 안에 사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절대 빈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압축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은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항해 다시 모여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더 자유로운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 그리고 평화 통일된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민의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우리 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사 시기마다 결과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선 차이도 많이 나지만 거의 모든 조사에서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20대, 40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세대별 쏠림 현상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3주차에 발표된 MBC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호감이 간다는 47%,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47%로 비슷하게 조사됐고 국민의힘에 호감이 간다고 한 응답은 24%,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69%로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당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굳어져 있는 국민의힘의 꼰대, 꼴통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변화하고 쇄실하는 느낌을 주지 못해서입니다. 월간 조선 2030 세대 40명 그룹 인터뷰에서 2030 세대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를 물었을 때 국민의힘은 막말, 꼰대, 꼴통, 낡음, 적폐, 호통, 수구, 극우, 친일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공정, 공공, 세련, 선을 추구하는 아마추어, 바보 등의 이미지라는 인식으로 거의 나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하며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을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2040 세대가 바라는 감성적 공감과 공정한 사회를 담아 국민을 위한 3대 비전을 경제, 공정, 공감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내일도 또 내일도 당신과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내일이 쌓여 새롭게 거듭날 미래까지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 모두가 광복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북한과의 6.25 전쟁으로 인해 아름다운 삼천리는 회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이 계속될 것 같았던,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던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의 헌신이 불을 지폈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경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수출 확대를 이뤄내며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최초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감동, 희망, 기적이 무엇인지 보여준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그곳에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정당이 있습니다.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초석을 닦고 도약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산업화와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회 척결과 5.18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화의 토대를 완성시킨 정당.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주도 정당.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극복해내는 DNA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요. 희망의 꽃이 피워왔음을요.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이 힘겨운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이겨내리라는 것을요. 우리에겐 당을 지켜준 당원 동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를 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정당, 앞으로의 번영을 이끌어갈 정당.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더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옳은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치 참여의 꽃, 정치 참여의 끝판왕, 정치 참여의 클라이막스, 당원가입입니다. 여러분, 박수! 저만 오늘 신난 것 같은데요. 저보다 더 신나서 여러분들께 당원가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분 모셨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당 기획조정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국 과장입니다. 좀 이렇게 얼어붙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국민의힘에 잘생긴 분이 계셨다니. 그런데 정치인인가요? 제가 직업 소개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예, 그렇군요. 네, 답은 아니오입니다. 예. 정치인이 아니시군요. 예, 그냥 당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당원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김성욱 과장님, 유튜브입니다. 좀 재밌고 간결하게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유튜브 스타일로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당원을 어떻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까?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있죠. 여기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 빠르면 1분 안에 당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이요? 실합니까? 사실이에요? 와, 정말 빠른데요? 예, 그 검색창에 국민의힘 당명을 입력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보시면 당원 가입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셔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당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김성욱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정말 현타가 오는 게, 지금까지 저는 당원 가입하려고 하면은 입당원서 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가서 당원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네, 그래서 당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당원 가입으로 그 애정을 뿜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뿜뿜! 아, 당원이 되시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아니면은 연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국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당원이 되면 첫 번째, 당대표나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당에서 제공하는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내가 국민의힘 당원인가를 다른 사람이 알까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걱정은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 당원은 본인이 아니면 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요. 개인정보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원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뭐 김성국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김성국 과장님께서 뭐 오른소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처 당직자가 업무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당원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도 고민하지만 당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애정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가족, 친구, 동료분들께 당원 가입 요청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국 과장님 모시고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원이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단 1분이면 당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날까지 국민의힘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